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혹은 나의 은퇴 후 삶을 고민하게 될 때, 우리 머릿속에 한 번쯤 떠오르는 직업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에게는 보람과 안정적인 삶을 선물할 수 있는 일.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내 가족을 돌보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시험은 어렵지 않을까? 남들도 다 따는 자격증인데 정말 도움이 될까? 오늘 행복 100세 TV에서는 50대 이후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 자격증, 요양보호사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행복 100세 TV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는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돌봄, 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고, 그 중심에 바로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것을 넘어 그분들의 존엄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도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후를 대비하고 부모님께 전문가의 손길로 효도하며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식사나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 관리, 화장실 이용 돕기, 옷 갈아입히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체위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인지활동 및 정서 지원입니다. 특히 치매를 앓는 어르신의 경우 인지 자극 활동을 함께 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대화하며 정서적 안정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은행, 병원 방문 시 동행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사를 놓거나 욕창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또한 대상 어르신과 관련 없는 가족의 식사 준비나 집 전체 대청소와 같은 과도한 가사 요구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적인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혹시 독학이나 온라인 강의만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냐는 것인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시간은 총 240시간으로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그리고 현장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론과 실기 수업을 통해 돌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등에서 80시간의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같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교육원은 한국요양보호사 교육원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볼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보호사일 겁니다. 내가 직접 아픈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면서 나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연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가족관계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직장에 다니더라도 월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은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60분, 한 달에 20일 근무를 인정받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돌봐야 할 어르신이 65세 이상이고 치매 진단을 받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근무를 인정받아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어차피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을 원하시면 자격증 취득 후 가까운 제가 방문 요양센터에 등록하고 상담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40시간의 긴 교육을 마치면 드디어 국가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시험은 예전처럼 종이 시험지가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CBT, 즉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연 4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 중심으로 객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합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교육원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충실히 듣는 것입니다. 수업 내용만 잘 복습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을 한두 번 풀어보거나 관련 앱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아 걱정되신다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즉 국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CBT 튜토리얼을 통해 미리 시험 환경을 체험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제 요양보호사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 요양보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보람은 역시 누군가의 가장 힘든 순간에 힘이 되어준다는 자부심과 정서적 유대감일 것입니다. 또한 정년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힘든 점도 있습니다. 어르신을 씻겨드리거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지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급여 수준 역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의 강도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워크넷이나 케어 파트너와 같은 요양보호사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교육을 이수한 교육원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급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기관의 평판은 어떤지, 복지 혜택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교육 지원은 해주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나를 지키며 일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요양원 등 시설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세전 약 210만 원 전후의 급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일하는 시간만큼 버는 시급제이기에 개인차가 크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소득을 올리고 계십니다. 솔직히 이 금액이 노동의 강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가 현실화 등 여러 정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당장의 급여가 아쉬울 수 있지만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며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분명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을 존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숭고한 동반자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누군가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요양보호사는 선생님의 50대 이후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요양보호사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백세TV는 중장년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